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메니에르 병입니다. 자리한 분들 소개합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장선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부촌원자 여러분, 리포터 전소연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신 상태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건강365에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지금 뭐 후두가 좀 부으셨다면서요? 네, 성대 부종. 후두 부종. 그러면 진짜 오늘 말씀하시기도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메니에르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선 질문 드려봅니다. 메니에르,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뭐 메니에르, 뭐 매미가 운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뭔지 잘 궁금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그 사람 이름입니다. 불란서의 프로스퍼 매니어라는 이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달팽이관의 달팽이관이 원인이 돼서 어지럼증, 난청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걸 처음 밝힌 사람 이름을 따서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니에르 병은 그러니까 어지럼증, 급성 어지럼증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죠. 이게 어지럼증을 동반하면서 난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것하고 귀 증상, 난청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들리는. 거기에 이제 이명, 휘먹먹함 앞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메니에르 병의 원인은 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네임프 수종. 말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 네이가 이제 달팽이관하고 세반고리관, 전정 이 부분을 합쳐서 그 네이라고 하는데, 소위 쉽게 얘기해서 달팽이관에 연관된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의 압력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임프 수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물이 차 있다는 얘기겠죠. 물의 압력이 올라가게 해서 제한된 공간에 물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 우리가 풍선의 압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풍선이 말랑말랑할 때는 그냥 쭈글쭈글한데 우리가 바람을 확 불어넣으면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물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어지럼증과 청각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메니에르병 증상으로 사실 어지럼증, 이명, 귀가 먹먹한 상태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 이비인후과적 질환 중에서 이석증하고 사실 많이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석증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질환인 거죠? 네, 메니에르병, 이석증 원인은 전혀 다르죠. 보통 이석증은 심한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한 어지럼만 발생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이명이나 난청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하는데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거의 같이 오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이제 네이 수종이라고 그랬죠. 물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 이석기관이라고 우리가 몸에 움직임을 느끼는데 회전 감각, 세방거리관이 회전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고, 이석기관이라고 해서 돌멩이 판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돌멩이 가루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먼지 많은 돌멩이 들어가서 엉뚱한 데를 차가게 되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임프 수종이 오래된 경우에 간혹 이석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은 다른 질환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메니에르병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는데, 우리가 증상으로 한번 이번에는 좀 방향을 갖다 좀 틀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에 어지럼증의 원인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지럽다는 표현도 정말 다양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어서 좀 머리가 어지럽다, 핑 돈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 같고 한데, 빈혈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머리까지 피를 쫙 짜줘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장까지 피가 안 가죠. 그러면 팽 돌아서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넘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어지럼증이냐? 그 체위 변환성
허혈증 일부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 맞아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 어지럽다는 건 그 한마디지만 그 어지러움을 표현하는 묘사는 너무 다 천차만별이어서 이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네. 20분에서 수시간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러움입니다. 회전성? 그러니까 천장이 돈다. 내 우주가 돈다. 내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이 느껴진다.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한 20분에서 한 수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환자가 느끼기에는 잠깐 20분을 됐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어지럽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그렇지만은 이석증은 다르죠. 그럼 이석증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예? 이석증은 좀 다른 어지럼증인 거죠. 이석증은 어지럼증이 생겨도 우리가 이제 아까 이석기관이라고 그랬죠. 네. 돌멩이가 떠다니다가 네, 자극을 네, 하기 네. 때문에 눕거나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일어났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몸만 이렇게 침대에서 머리 체위를 좀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괜찮아요. 머리가 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어지럼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방고리관 속에 돌멩이 가루가 들어가 가지고 그게 회전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회전 상태가 우리의 회전성 어지러움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져요. 1분, 2분만 있으면 멀쩡해요.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럴 네,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흐름이 멈췄으니까 자극을 안 받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순간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면 수현 씨는 실제로 살면서 이런 어지럼증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 약간 감기 증상 있을 때 살짝 어지럽지 뭐 이렇게 회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지럼증은 해본 그거는 적은 이제 없어요. 순환기, 혈액 순환 관계, 그다음에 감기 걸렸으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일시적인 허혈 증상 다르죠.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회전성 어지러움이라는 게 사실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네, 저도. 우리가 그 놀이기구 같은 거 이렇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고서 아니면 이렇게 코끼리 몇 바퀴 코끼리코 코끼리 타고 돌면, 네네. 도는 나서의 그 어지러움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바이킹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올라가는 순간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 몸이 떠 있거든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공포감이죠. 그러니까 천장이 돈다, 바닥이 돈다, 내 주위 사물이 내 앞에 바라보고 있는 수현 씨 얼굴이 막 움직인다. 눈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눈동자가 파닥파닥 움직여요. 옆으로. 아니 근데 이 메니에르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공포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운전 중이거나 뭘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뭔가 전조 증상이랄까요? 미리 좀 이런 거 올 것 같다라는 느낌 같은 게 있을까요? 대개 이제 어지럼증의 급성 난청과 어지럼증에 앞서서 생기는 것이 귀가 최근에 한두 시간 전, 하루 전부터 먹먹해졌다. 하루 전부터. 그다음 이명이 기존에 있던 이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명이 좀 커졌다. 이런 느낌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어지럼증 생기기 전에 네. 구토, 구역, 부터. 그다음에 한쪽 머리가 아파요. 어떤 경우 심한 경우 내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 귀먹먹함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메니에르병이 혹시 계절, 뭐 겨울, 뭐 환절기 이런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되게 계절의 영향은 없고요. 겨울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몸이 체온하고 이제 추위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지면 얼른 근데 기온이 낮아지거나 습도가 높으면 제 아는 친구 중에 그 메니에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더 힘들어하는 걸 좀 그러니까 습도가 봤거든요. 높은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환경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식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어지럼증과 관련해 가지고 나이가 점점 증가할수록 고령에게 더 많나요? 이렇게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나요? 주로 20대에서 60대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방청객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많은데 되게 40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에서 가장 흔합니다. 40대요. 되게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생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집에서 받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면 그런 여성이면서 또 나이 또 일상생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에 성격이 차분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게 한쪽 귀로만 오는 건지 아니면 양쪽 귀로 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대개는 일직성입니다. 일직성. 한쪽으로. 네. 어쩌다 이제 양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양측의 경우는 그것도 또 마찬가지 여자에서 많고 고혈압 당뇨가 있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에서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면 하나 이제 뭐 사실은 진료실에서 워낙 많은 환자분들을 보실 거라 환자분들 메니에르로 오시면 증상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어지럽다고 해서 한마디로 어지럽다인데 그게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예? 구토가 나고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운전하다가 부딪힐까봐 겁이 나서 그렇죠. 운전을 못하겠다 등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호소들을 하죠. 오늘 이렇게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장선호 교수와 함께 이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메니에르 병의 그 전조 증상 중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참 저도 질문 드리면서 어려운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병명을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음을 듣잖아요. 그럼 음이 그 부 하는 저음이 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삐 하는 높은 음. 이게 주파수가 넓이 있죠. 사람이 듣는 게 16Hz부터 2만 Hz까지 듣는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 음역에 그 음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대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고음 쪽에 청력이 떨어진 데 반해서 이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는 것은 500Hz 미만 무 하는 쪽에 500Hz 미만의 낮은 음역대가 갑자기 청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돌발성 난청과는 좀 다른 건가요? 돌발성 난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니에르 병에서 급성 청력 저하, 돌발성 청력 저하가 있거든요. 그게 돌발성 난청이죠. 그런 경우는 저음력이 떨어집니다. 메니에르 병에서는 우 하는 쪽에 음의 아래쪽 음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우리가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고음 쪽에 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다 합쳐서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에 자 대포 소리 듣고 났더니 귀가 갑자기 멍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크락스 소리 꽝 들었을 때 귀가 멍하죠. 그 순간 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급성 고음역 난청. 그다음 우리가 메니에르 병에서 우리가 대부분이 저음역에서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포함해서 돌발성 난청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은 3일 이내 발생했고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청력이 감소됐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속에는 저음역, 고음역 난청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런 병들이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 사실 중이염이나 감기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감기 중이염이면 이제 일반 증상이 이 귀에서 고름이 나온다, 진물이 나온다, 안 들린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신체 검사 고막을 들여다 보면 고막에 손상이 돼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말려 들어가 있거나 이런 병변이 같이 수반됩니다.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감기 이후에 청력이 귀가 먹먹하고 귀가 안 들리는데 되게 부수적인 증상으로 발열, 귀의 통증, 귀의 먹먹함 이런 게 볼 수 있고 고막을 들여다보면 고막이 변성이 돼 있어요. 얼굴에 발적이 돼 있거나 물이 차 있어서 풍선 터지기 일보 직전에 빵빵하게 고막이 보이거나 고름이 차가지고 그런 부수정상의 증상이 있어서 그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감별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메니에르병의 경우에는 좀 어떤 분들이 좀 발병 위험이 높을까요? 이미 말씀 다 드렸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 물이 몸속에 쌓이거든요. 물이 몸속에 쌓여요. 달팽이 속에 물이 쌓여요. 그래서 받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끄러운 환경에 일하는 사람, 귀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니에르병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주기로 이렇게 자주 오나요? 아까 뭐 메니에르병이 올 때 그 시간이나 그 정도는 들어봤는데 이게 빈도는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빈도는요? 메니에르병의 어지럼증은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메니에르병 그 병이 재발될 확률은 갑자기 생기는 급성 어지럼증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컨디션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앞엔다운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니에르병이란 게 재발 일단 돼야지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붙일 수 있겠고 난청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메니에르병이냐? 난청만이 있다면은 자기 몸의 항체에 대해서 자기 몸이 반응하는 자가 면역성 난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요.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그런 카테고리도 상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니에르병이란 말을 얻으려면은 저희가 저음역에 난청이 있으면서 정기 와우더 검사에서 물에 달팽이관에 물의 압력이 올라갔다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또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되는 게 메니에르병 우리가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니에르병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지럽증 요 하나만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급성 저음역 난청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그런 어지럼증과 함께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만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병원에서 그럼 최종 진단은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 압력을 재보는 건가요? 최종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단은 그 병적 정치가 가장 중요하죠.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환자들이 거. 얘기하는 그 어지럼증이 언제 생겼냐? 자고 나니까 머리를 돌리니까 생기더냐?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더냐?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난청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이충만감이라든지 이명이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또 평소에 음식은 얼마큼 드세요? 짜게 음식도 드세요? 싱겁게 물어보시는구나. 드세요?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력 정치가 80% 정도 진단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청력 검사죠. 그다음에 어지럼증 검사죠. 어지럼증에 대한 검사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와우더라고 달팽이관의 물의 압력을 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력 검사, 정기 와우더 검사 반드시 필수적인 검사가 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일단은 난청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로 난청이 있어요. 하면은 뭐 믿어줄 수는 없겠죠. 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청력 검사는 실제로 반드시 안 해야 그랬다고 와서 검사를 했는데도 청력은 멀쩡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특히 젊은 여자분들 많아요. 청력은 정상인데 귀가 먹먹합니다. 안 들립니다. 그런 표현들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만 가면 증상이 또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 이거 얼굴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진단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불편한데 청력 검사만 하면 정상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기 와우 검사 다음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정기 와우도 검사까지는 안 하고요. 병력 정치 아까 말씀드린 병력 정치에서 80% 정도의 우리 단초를 얻고 그다음에 청력 검사를 해봐서 저음역 난청이 있으면은 메니에르병의 초기겠네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청력이 자꾸 변하는 걸 이제 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메니에르병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치료는 그 이뇨제가 쓴다는 말도 있고 또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다는 말도 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죠. 그거를 쓴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급성기에 왔을 때
갑자기 난청이 왔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왔다 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 고막 내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반복해서 생길 경우에는 제가 환자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음식을 싱겁게 드세요. 그리고 그 아주 어지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난청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고 한 달 지내보세요. 그러고 와서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하겠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뇨제라든지 단 치료를 하겠죠. 대개는 그렇게 우리가 초기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치료, 그다음에 중간 이후에 반복되는 경우에 이뇨제 치료, 그 이전에 저염식, 음식을 짜게 드세요 하는 경우로 대부분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뇨제나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복용을 해야 되나? 이걸 뭐 1년 내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란 건 말 그대로 급성기에 쓰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 봐서 한 일주일 이내를 써가지고 증상 호전을 기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일단은 두고 보는 단계에서 증상의 호전을 관찰하죠. 그럼 이뇨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되죠? 그 어지럼증이 반복에 생겨요. 이틀에 한 번 본인이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싱겁게 음식을 드세요라는 말과 함께 이뇨제 처방을 한 달 간격 이상으로 처방을 내줍니다. 그럼 메니에르병이 생긴 분들은 앞서 얘기하신 생활 식습관 변화나 뭐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방치했을 경우에 놔두면 이 난청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나요? 우리 몸의 이제 달팽이관 속에 청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몸 평형 잡는 부분의 세포들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증상이 생겨서 반복해서 된다면은 청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어지럼증이 있었다 없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골이 깊어지면서 나쁜 쪽으로 가지요. 속에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감각 세포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오래되다 보면 한쪽 귀가 완전히 기능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만약 반대쪽 귀가 정상이라면 정상 쪽에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많이 소멸이 돼요. 아주 힘들 때 어찌한 정도만 남아있지 어지럼증은 없어져요. 근데 난청은 영원히 남죠. 그러니까 메니에르 병은 진짜 무턱대고 그냥 별거 아니었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서 더 이상 진행을 막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